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육명입니다. 4월 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큰 폭의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가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무척 심하죠.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이고 있습니다. 이 관세 이슈가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 그런데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속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기다릴 거라고 말하고 있죠. 과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관되게 상승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인 시장은 현재 안정적으로 횡보를 보이고 있고요. 증시에 대비해서 코인 시장에는 자금 유입이 들어왔다는 거. 특이한 상황이죠. 트럼프 일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늘 말씀드리죠. 운전대를 어떻게 잡든 간에 결국 어떻게 흔들든 간에 물량 소화하고 상승이다. 단기간 동안 낙폭이 상당히 깊었어. 나스닥의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가 빠졌다. 허나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순간에 상승으로 전환시킬 거라는 거. 즉 관세는 시장을 흔드는 이슈일 뿐 시장을 붕괴시키지 않는다. 트럼프 일기를 보면 그 흐름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이 자료는 4월 3일 날 남은 거고요. 며칠 전에 나왔죠. 트럼프 한국의 상호 관세 25%, 중국 34%, 일본 24%, 유럽 20%였죠. 그리고 중국이 맞대응을 펼친다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같이 맞불을 놓고 있어. 관세를.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는 2018년 3월 달입니다. 미국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 폭탄 행정명령, 미중 무역전쟁. 만만치 않았죠. 이때도 또 하나 보겠습니다. 2018년 7월 달이죠. 미국 25% 고율 관세, 중국 보복, 세계 무역전쟁 가능성. 지금과 똑같죠. 판박이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휘둘리지 마세요. 트럼프 1기 때 전 세계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 증시는 계속해서 큰 파고를 겪었지만 이 봉화랑과 월봉입니다. 상당히 변동성이 많았어요. 허나 전 세계 증시는 우상향을 그려왔다. 수백 번의 노이즈가 있었다.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증시는 상승 방향을 그렸다. 지금 단기간 낙폭이 더 크게 나와서 나스닥의 월봉 현재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어. 허나 물량 소화하고 상승이다. 왜? 이 이슈가 경제 위기 이슈로 가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확장 이슈가 아니다. 시장을 컨트롤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찰나에 한순간에 증시의 분위기는 바뀔 수가 있고 코인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증시 그중 나스닥이 단기간에 낙폭이 깊었어요. 근데 코인은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자금줄이 수급의 유입이 있었다는 거. 얘 또한 한순간에 상승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상승장을 준비 중입니다. 그 상승 시기를 도모하고 있겠죠. 근데 그때가 언제다? 그거를 몰매달아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하수인 겁니다. 그냥 상승을 확신하고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가는 거야. 그래야 마음이 편해. 근데 4월 달이죠? 4월 며칠 날, 5월 달에 뭐가 나올까, 먹을 거야. 이거 보고 투자하면 하수입니다, 하수. 5월 달이건 4월 달이건 6월 달이건 7월 달이건 어느 기점에 끌어올리겠죠. 한순간에. 그리고 거대 버블장을 만든다는 거. 일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5월 달이건 6월 달이건 7월 달에 올리건 상관없어. 한순간에 끌어올리니까. 단 한순간에. 중요한 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수급에는 3대 주체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개인, 외국인, 기관. 외국인은 타짜, 기관은 브로커, 개인은 호구입니다. 이 고스톱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관은 광파리, 외국인은 타짜, 개인은 호구. 개인이 들어오기 위해선 아직 개인들이 많이 안 들어왔죠. 알트코인의 시즌이 필요합니다. 알트가 터져야 결국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 근데 그들은 알트코인 현물 ETF 11종을 준비하고 있고요. XRP ETF만 15개. 그리고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이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는 거.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은 결국 이더리움이 증권성 시비에서 벗어나는 그 강력한 신호이다. 리플의 브래든 하우스가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본인의 트위터에 알렸습니다. SEC에서 공식적으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길 바래. 그리고 직접 스테이킹을 그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깠다면 지금 횡보하는 장세에 공포로 뒤덮였을 때 여유 자금 있으면 매집, 없으면 그냥 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코인베이스 미국 CFTC에 XRP 선물 출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미국 양대 기관이죠. SEC와 CFTC. 코인베이스가 그 CFTC에 XRP 선물 출시를 신청합니다. 코인 시장에도 현물이 있고요. 현물을 기반으로 한 선물과 옵션이 있습니다. 증시처럼
이 파생을 지금 확대해 나가는 거.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명실상부하게 유동성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장 파일을 확대하는 겁니다. 감이 오시겠죠? 파생을 통해서 또 현물을 통제합니다. 시장 파일을 확장하는 그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 4대 문을 열어 제끼고 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4대 문의 수문장에 누가 있죠? SEC, CFTC, FDIC, OCC. 얘네가 문호를 열어주고 있다. 파생에서도 지금 확장 이슈가 나오고 있다. 시장이 확장해 나간 수수에서는 결국 시장을 붕괴시키지 않습니다. 결국 과거를 이해했다면 시장 흐름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증시를 오랫동안 투자해 왔다면, 시장 기간을 오랫동안 바라봐 왔었다면 지금의 관세 이슈로 흔드는 과정은 매입 기회나 또는 그냥 가시면 된다는 노이즈일 뿐입니다. XRP 기간 투자자 몰려온다. 코인베이스 선물 출시간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기관들이 대규모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와 발맞춰서 같은 연장선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CME 세계 최대 상품 선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호가 선물 상품 6월 출시합니다. 이것과 방금 전에 보셨던 XRP 선물, CME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호가 선물 상품 같은 연장선에서 XRP부터 도지까지 SEC에 접수된 알트코인만 무려 11개입니다. 그들은 RTA 시즌을 준비 중입니다. 그냥 신청하는 게 아니라는 거. 승인을 내려고 준비 중이라는 거. 현물 ETF 통해서 기관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쏜다는 거. 그중에 XRP ETF만 15개를 폭발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기관 자금 유입 가능성에 촉각을 두고 있다는 거. 여기에 선물까지 코인베이스에서 CFTC에 출시를 하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미국 일리노이주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소송 철회 수준이다. 스테이킹, 요거 중요한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입니다. 미국 SEC의 프랭클 템플턴 피델리티가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허용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그럼 시간차를 두고 승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달러와 거대 그림자 정부의 일원 중에 하나인 프랭클린과 피델리티. 피델리티에서 개인 퇴직까지의 코인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는 거. 명실상부하게 시장의 흐름은 나와 있습니다. 흔들거리지 말고 상승을 확신하시면 이 마라톤, 그리고 시나리오 1 거대 버블장이죠. 합류해서 막대한 수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 원래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는 버블이 옵니다. 거대 버블이. 그리고 모두가 노할 때는요. 결코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그쵸? 똑같은 의미예요. 모두가 노하면 개인들이 안 들어와요. 늘 모두가 환호할 때 그 뒤에 위기가 예정돼 있죠. 지금의 관세 이슈는 시장을 흔드는 과정이다. 이 물량 소화하고 한순간의 상승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 찰나라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시장을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한 겁니다. 한순간에 횡보하고 있지만 단 한순간의 상승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일명 통찰력이라고 하죠. 멤버십에서는 좀 더 다양한 얘기가 훨씬 더 나오겠죠. 유튜브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죠.